네, 안녕하세요. 와니머니 하창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BH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,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BH 같은 경우는요, 최근에 굉장히 좀 주가가 좋았습니다. 이제 사실 보면은 굉장히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제 이 박스를 뚫고 드디어 비상하는 그런 캔들이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장이 좀 좋지 않아지면서 연달아 조금 박살이 좀 나고 있습니다. 근데 BH 같은 경우는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은 뭐 5G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이런 쪽도 나쁘지가 않고요. 또 OLED 쪽도 나쁘지가 않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BH 하면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애플 관련주잖아요. 애플 관련주입니다. 그래서 LG 이노텍과 더불어서 이제 굉장히 조금 관심이 많이 되는 종목이었는데 LG 이노텍이 먼저 좀 썼어요. LG 이노텍도 이제 정비열이 만들어지는 이 상황에서 이제 눌리고 이 캔들이 깨지 않으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얘도 역시나 이제 주가가 상승하다가 3거래 연달아 지금 지수가 하락하면서 좀 박살이 나고 있죠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BH가 이제 후발적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박스권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. 내려온 상황이고요. 일단은 뭐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일단 북미 고객사 하면 애플이죠. 애플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 폴더블 폰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게 또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폴더블 폰 또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또 얘기를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좀 치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. 그리고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도 똑같죠. 우리가 휴대폰 쓰면은 뭐 신상으로 빠르게 갈아서 다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2년 내지 3년 정도 쓰면은 좀 많이 이제 바꾸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되는 그런 시즌이죠. 그런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도 사실 빅사이클이 돌아올 시점이기는 해요. 그래서 뭐 각종 리서치 기관에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이런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BH한테는 나쁠 게 전혀 없죠. 그래서 그렇게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G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데 일단은 5G도 지금 보시면 여기가 5G 안테나 케이블 이제 FP10이라는 걸가 이제 고성장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5G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제 저희가 이 뭐 솔리드라든지 뭐 웨이스테크라든지 그런 데서 소개를 드렸지만 1월 주파수 경매가 끝났습니다. 끝났고 이제 작년에 했었던 거는 이미 뭐 발주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물량이 출하가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주파수 경매가 또 끝났기 때문에 5G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수주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활성화를 키우는 거죠. 사실 작년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5G 같은 경우는 좀 투자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5G 관련된 종목군이 좀 올라가다가 좀 꼬꾸라졌고 또 바이든과 트럼프 이제 대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기대감이 나오다가 이제 대선에서 지게 되면서 또 5G가 한번 좀 꼬꾸라졌죠. 근데 이제 5G도 결국엔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우리가 2G, 3G, 4G, 5G 이렇게 가는 것처럼 뭐 지금 6G도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5G도 제대로 못했는데 6G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기지국이나 이런 것도 이제 뭐 설치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이제 고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. 또 이제 전기차의 또 전기차 부분도 이제 인쇄 회로 개판 쪽도 이제 기대가 되죠. 전기차 시장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반도체, 친환경,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BH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라고 조금 이제 집어 넣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그런 좀 긍정적인 업황에 대한 산업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이 보시면은 정말 오랜 기간 이 라인을 뚫지 못했어요. 이 라인을 정말 오랜 기간 뚫지 못하고 그 이전에도 보시면은 한참 동안 이 가격대를 뚫지 못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라인이
정말 오랜 기간 동안 횡보했었던 그런 라인이에요. 이 기간에서 돌파를 못한 지가 엄청나게 오래가 됐었는데 그게 사실 이제 하락하기 전에 좀 뚫어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신고가 부근까지는 좀 한번 슛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눌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은 월요일장은 조금 좋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. BH가 일단 여기서 하방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3%대씩 이제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좀 선방을 했거든요. 근데 지금 게임스탑이 또 60%대 이상 상승을 했고 미국 증시가 또 이제 이런 헤지펀드들 환매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전장에 또 한번 좀 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 게임스탑에 대한 공매도 부분이 단기간에 끝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요 라인까지 들어온다라면은 충분히 매집하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여기서 1차로 접근하시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하방이 세게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땐 여기 밑으로까지는 잘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두 군데로 나누셔가지고 1차, 2차 매집하시고 항상 1차보다는 2차가 훨씬 더 비중 크게 해가지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BH 20%를 담겠다 하면은 뭐 1차 때 한 5%에서 5에서 7% 담고 나머지가 이제 한 13 혹은 15를 담는 거죠. 그러면은 평단이 훨씬 더 낮아지기 때문에 거의 요 정도 근접하고 그 이제 지수 회복되면은 그것만 노리더라도 이 시세 차이가 꽤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이 회사에 대한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증시만 무너지지 않았으면은 이미 쌌을 거예요. 이미 쌌을 건데 증시나 이런 부분들로 영향을 받아서 약간의 또 한번 물량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벌써 10% 이상씩은 빠지기 시작했고 월요일장 만약 화요일장까지 굉장히 좀 지수가 폭락을 한다라면은 거기까지도 좀 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한 20% 30%씩도 사실 단기간에 눌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 증시나 이런 상황들 일단 오정장에는 조금 지수가 좋지 않을 거예요, 분명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얼마나 받아주느냐, 또 외인 기관들이 얼마나 집어 던지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또 낙폭이 더 커질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갈지 그게 좀 변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매집 구간을 설정하시고 하단까지 가서 지지가 나오면 매수고 지지가 안 나오면은 그 밑에 박스권 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수만 신중하게 해주시면은 사실 뭐 매도는 그 어느 정도만 올랐을 때 사실 정리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이 뭐 앞으로의 전망이나 기대감들 이런 것들은 뭐 조금만 검색하셔도 지금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좀 접근을 해볼 만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일단은 뭐 요 종목도 뭐 종목 상담 요청도 왔었고 실시간 스트리밍 때도 제가 봐도 이 종목은 지금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사실 요때 쌌어야 되는데 해서 이평선이 일단 장기는 그래도 이제 요 단기만 상승해버리면 정배열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시장이 뭐 조금 더 안 좋게 됐을 때는 단기간을 내려올 수 있겠지만 이미 이제 60에 120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이 그렇게까지 길지만 않는다라면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.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지금 여전히 정배열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일봉은 좀 짧기 때문에 사실 주봉으로 보시면은 주봉상 정배열이고 주봉상으로 보면은 그랜빌 법칙에 따르면은 이 이평선이 이 캔들 자체가 떨어지더라도 이 이평선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면 매수하는 게 맞아요. 그래서 뭐 지금 20이나 60 같은 경우 좀 이게 상승하는 건가라고 물음표가 생길 수는 있지만 20이랑 60 보면 이제 기준점이 내려가거든요. 그러면은 요게에서 요까지만 안 떨어지면 얘는 이평선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. 그죠? 그다음 60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서 기준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뭐 완전 박살나지만 않으면
여기 하단 부분이 2만 원 이하로만 안 내려가면 60선도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추세 자체가 이제 그 다음에 뭐 한 주 정도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두 주가 또 밑에 있기 때문에 주가만 다시 반등이 나오면 충분히 20과 60도 빠르게 상승하는 라인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라인들이 생기면은 충분히 정비율 유지가 되고 있고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지금 이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세게 나올 수가 있죠. 시장 전체적인 조정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해가지고 차곡차곡 점진적으로 매집을 해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요. 일단 요런 하락 돌파객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메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요 갭 메우는 것만 생각하시고 단기적으로 이 아랫라인 잡아서 요거 갭 메우는 것까지만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월요일장이 이제 좀 박스권 매매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. 여기 라인 뚫고 내려오는지 그 다음에 그 아랫라인까지 가는지 해서 한 번, 두 번 요 두 개로 나눠서 충분히 접근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이게 3월처럼 만약에 급락하는 그런 부분들로 나온다면은 뭐 그 부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이 박스권 계속 깨고 내려갈 거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지지가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다시 재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지금 장 같은 경우 이제 현금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좀 유리한 장이겠다라고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BH 오늘 좀 정리를 해봤고요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,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.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